실험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익숙한 곳으로 서로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내 실험실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움직이고 서고 걷고 앉고 물건을 가져오고 나르고 기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잠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 곳이다. 자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이다. 서랍들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내 실험실의 모든 물건들은 그것이 아주 작고 못생겼어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 아직 그 용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여성과학자 호프 자런의 산문집 랩걸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굉장히 난잡한 가운데 정신이 없네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지막 문장의 소리 2017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공개 방송이고요. 공개 방송이지만 모두 죄다 측근들 함께 앉아서 지금 막 먹느라 정신들이 없으시고 네, 술도 한잔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까 저희 또 주최 측의 한 또 직원은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오늘 또 누군가 한 명 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7년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1월달 첫 시작을 2017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단어로 시작해서 40단어를 만났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40단어를 만났고 뭐 살면서 1년 동안 더 많은 단어 만났지만 뭐 보니까 뭐 미역국, 뭐 보험, 뭐 땀, 뭐 이런 단어들 만나서 멜로디도 찾아 듣고 또 좋은 문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단어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뭐 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단어를 만나고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좋은 문장을 찾고 밑줄을 긋고 소개하고 하는 시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파티의 분위기여서요. 제가 노래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문장의 소리 로고송을 항상 저희가 방송할 때는 건너뛰고 녹음만 하는데요. 그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없죠. 문장의 소리 로고를 위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 노래가 발표가 되거나 한다면 문장의 소리 혹은 밑줄을 그어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방송 때 흘러나왔던 그 노래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그 순간 바람이 또 한 줄 불어와 페이지를 접고 가네. 나의 말들이 가난하여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읽어요.
나의 마음이 허약하여 때론 길을 잃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들어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당신에게 밑줄을 긋네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네. 우린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군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우리는 친구가 되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문장의 소리를 위해서 앞부분만 녹음을 해놓고 지금 처음 불러가지고 마구 틀리네요. 이 노래를 잘 완성해서 나중에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2017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산만하고 다양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을렀고 어리석었고 행복하기도 했고 벅찬 순간도 있었고 뭐 다 쓸쓸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면서 흥도 났고 뭐 이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을 만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2017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현지 작가 어떻게 보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현지 작가가 사실 저희 문장의 소리 방송하면서 공개 방송할 때마다 사연 그 오시는 분들이 안 줄까봐 제가 항상 현지 작가에게 먼저 한 장 써달라고 부탁했었는데 항상 잘 써주어서요. 오늘도 제일 먼저. 저의 2017년은 두 가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포기와 용기. 좋네요. 준비 안 했고요. 되게 오랫동안 습관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저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용기를 좀 가져보려고 노력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한 해인데요. 네. 네. 김진여 DJ님의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요? 왜요? 둘이 무슨 시간을 가졌어요? 술 마셨어요. 왜 저에게는 연락 아니요, 없이 같이 계셨어요 그때. 그랬구나. 와,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만난 네. 진여 DJ와 또 술을 마시면서 네. 정말 좋은 단어를 얻고 맞아요. 올해 잘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진 현지 또 2017년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고요. 네, 또 늘 묵묵하게 저희를 이끌어준 김경주 또 PD님은 긴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멋있게 뭐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저는 되게 행복했고요. 네, 돈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와, 제일 좋겠다. 글도 많이 썼고 그랬습니다. 다 꿈속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요. 2017년은 저한테 좀 뭐 되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참 제가 운이 좋다, 행운이 많다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고 올해도 좀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을 많이 벌고 다 뻥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정말로 내년에는 좋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문장의 소리를 한 4년 남짓 연출을 해오면서 되게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떤 자리를 통해서 특별하게 못했던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고 여기까지. 뭐 이게 네 마지막이다 보니까 막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드신 김에 임현 소설가님은 2017년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해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첫 단편집이 나와서요. 그걸로 거의 어떤 올 한해는 저한테는 그걸 다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책이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우선은 기쁜 게 제일 먼저고 네, 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막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책 제목이 그 개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사람들이 자꾸 개 같은 말로도 듣고 드물게는 뭐 그 대화 같은 말, 뭐 그 개가 아니라 그 대화 그대. 같은 말 아니면 그 개가 하는 말 뭐 이렇게도 다 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한 해였습니다. 네. 소설집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꼭 그 제목이 이상하게 다르게 말고 딱 그 개와 같은 말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저희 문장의 소리를 위해서 가장 애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 윤희 대리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운다 이제.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의 김윤희라고 하고요. 저의 2017년은 일단 독서량이 늘었습니다. 와. 제가 작가님들을 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소설을 많이 읽었고 시집도 정말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읽었던 한 해였어요. 네. 그래서 그 독서량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한 해였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니까 또 기쁜 기억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되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문장의 소리가 한국문화예술 저 이거 말할 때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맞죠. 네, 거기서 이런 방송을 주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도 함께 하지 못했을 텐데 고맙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다 이야기 이렇게 뭐 수다 나누고 하면 좋겠다. 그 2017년 이제 가면서 또 제 노래 중에 이 정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정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는데 이게 연말이고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려니까 무언가 핑계 같기도 합니다. 게으르게 살아온 나를 스스로 위안하는 듯한 말이지만 사실 네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면 더 소중한 단어도 자세하게 만날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빠르게 가야 한다고 세상은 재촉하지만 난 가만히 멈춰서서 하늘을 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 거야.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노래 부르기가 희한한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모두 다 나중에 등장하실 작가님들과 주최 측 함께 있는 이 상태에서 노래를 이거 참 흥겨운 노래인데 이렇게 제가 어디다 눈들 곳 없이 부르긴 처음입니다. 이제 2018년이 오면 2017이라는 단어는 기억 속으로 사라질 테고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억만 갖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에서 항상 낭독을 하는데요. 오늘은 밥 딜런 선생님 아저씨께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아마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의 가사로 문학상을 주어도 될 것인가 뭐 논란도 많았고 하지만 오늘은 한번 밥 딜런 아저씨의 가사 어떻게 보면 문학
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문장을 대신할까 합니다. 제목이요. 밥 딜런의 꿈이에요. 밥 딜런의 꿈. 밥 딜런's dream. 좀 읽어볼게요. 이거 음악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딜런의 꿈. 기차를 타고 서쪽을 향해 가는 동안 잠시 좀 쉬려고 잠을 청했지. 날 슬프게 하는 꿈을 꾸었어.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처음 사귀었던 몇몇 친구들에 대한 꿈을. 반쯤 젖은 눈으로 난 방을 쳐다봤어. 친구들과 내가 함께 수많은 오후를 보냈던 방을. 우리 함께 수많은 태풍을 헤쳐나간 곳이었지. 이른 아침이 올 때까지 웃고 노래하면서 우리들 모자가 걸려있던 낡은 나무 난로가에서 우린 얘기했고 우린 노래했지. 그곳에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정말로 만족했어. 바깥 세상에 대해 떠들고 농담을 던지며. 여름과 겨울 내내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우린 우리가 늙어갈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우린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 속에 앉아있을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었지. 흑과 백을 쉽게 구분했던 것만큼이나 옳고 그림도 아주 손쉽게 구분했었지. 우리의 선택지는 몇 개 없었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전혀 없었지. 우리가 여행하는 하나의 길이 영영 흩어지고 갈라질 거라고는 말이야.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 버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박에서 잃고 땄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그 많은 친구들이 걸었었는지, 그리고 난 그 모두를 2번 다시 보지 못했네. 나는 소망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지. 아무 보람도 없이 그저 그 방에 우리가 다시 앉을 수 있기를. 난 당장 $10,000,000라도 낼 수 있다네. 기쁜 마음으로 다 줘버릴 거야. 우리들 삶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네, 밥 딜런의 꿈은 그 함께 수많은 태풍을 헤쳐나가고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얘기한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늙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우리 이제 며칠 뒤면 또 조금 또 늙네요. 또 늙고 뭐 늙지만 뭐 늙은 게 어때서 조금씩 늙으면서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내일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우리 윤희 대리님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어디로 발령받고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막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길이 구부러져 있어서 계속 갈 수 있구나. 눈앞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면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17년 마지막 어떻게 끝날지 2018년은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한번 모른 채 걸어 나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 노래 구부러진 길이라는 노래를 하고요. 오늘 단체로 오신 작가님들과 함께 작가의 방 하겠습니다. 새로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 속에서 또 새로운 의미, 새로운 단어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낯선 버스를 타고 그부러진 길을 달렸지. 가려는 곳 없었지만 불안한 건 아니야. 조금 두렵거나 아주 설레.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코너 시작합니다. 2017년 연말 특집이에요.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에서 2017년 하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막 속을 혼자 난 무슨 단어로 정리하지 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묻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무슨 단어로 얘기하지 정리하지 속으로 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연말 특집답게 저희 이 문장의 소리를 만들고 있는 연출님 그다음에 진행자 구성 작가가 모시고 싶은 분들을 마음대로 모셨어요. 그렇게 모신 분들이 김경인 시인이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설가 임현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순이 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산 소설가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저희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었는데 시인 테이블, 소설가 테이블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시인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웅선 시인과 최지인 시인 오셨는데 각각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안흥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 두 분은 뭔가 되게 마이크를 많이 잡아본 리포터 느낌이 나네요. 누구의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안흥선 시인은 어떤 분의 전화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저는 김경주 시인의 전화를 먼저 받았고요. 네, 후에 차현지 소설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따 PD님께 왜 안웅선 시인을 오늘 연말 특집으로 모셨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최진 시인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솔직히 하죠. 네. 저는 안웅선 시인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이런 점조직. 그리고 뭐야 이게? 두 번째 차현지 소설가한테 차현지 작가는 모든 분께 전화를 드리는 분이라서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소설가 팀한테도 한번 여쭤보기 전에 가장 진행자처럼 앉아 있는 우리 김경기 시인께 최고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전화로? 네, 저는 김진현 시인님의 연락을 맞습니다. 받고 그래서 제 왔습니다. 옆자리에 이렇게 정중하게 진행자처럼 앉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령자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소설가 두 분은 그럼 당연히 차현지 작가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오셨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섭외 받으셨을 때? 얘가 왜 나를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차현지 소설가를 늘 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되게 정리해온 멘트다운 대본 써가지고 오셨죠 오늘. 이종산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 차현지 작가님한테 연락 받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연락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저희 원칙이 있으니까 첫 책을 내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청취자분들께 저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마 차현지 작가님이 진짜 이종산 작가님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번 차현지 작가님한테 이따 물어봐야겠네요. 어떠세요? 2017년 연말 특집으로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솔직히 앞서 양양의 코너에서 2017년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속으로 생각했었죠.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안웅선 작가님 어떠셨어요? 전혀 생각은 안 했고요. 나한테 마이크가 오지 않을 거라고? 네, 저 원래 이런 걸 걸리지 않아요. 그 이상한 또 그런 운인가 이거는? 아마도 운이겠죠. 네. 운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운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아까 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늘 나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지인 작가는 2017년 한 해 정리해야겠다를 한다면 한 단어로 어떤 단어로 정리할까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면 한 단어로 양양의 코너 되게 어려운 코너예요, 네, 사실 그죠? 한 단어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동면인 것 같습니다. 동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면은 겨울동 짤 쓰잖아요. 네.
2017년 내 겨울이었나? 저한테 좀 겨울이 좀 계속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겨울이고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금방 올 겁니다. 계속 물으면 재미없겠죠. 김경인 작가님 올해 문장의 소리 이면 작가와 함께 두 번째 방문이시잖아요. 네,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오니까 좀 덜 떨리시나요? 뭐 그때도 떨렸고 지금도 떨렸고 똑같이 떨립니다. 목소리는 훨씬 안 떨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2017년 그때 나오고 문장의 네. 소리 봄에 나오시고 네. 연말이 되었는데 뭔가 일신상의 변화 혹은 문장의 소리 이후에 좋은 소식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좋은 소식이라 함은 이제 시집을 묶어서 뭐 언젠간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는 시를 썼던 거를 한번 이제 묶어보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묶지를 않으면 또 영원히 내 시를 볼 용기를 잃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무모함으로 한번 봤습니다. 계약도 하셨다면서요. 네, 축하 우리 한 번씩 박수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요즘 계약 궁핍한 시기에 계약이 궁핍한 시대에 계약자가 되셨네요. 매일매일 기다려 나온 이후잖아요. 네. 근데 뭔가 문장의 소리에 약발이 먹힌 것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진행하진 않겠지만 또 다른 문장의 소리에서 새 시집 코너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빨리 2017년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드네요. 이종산 작가님은 새 소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셀프 홍보. 네, 일단 제목은 커스터머고요. 내용은 신체를 이제 커스텀하는 사람들 이제 커스터머라고 하는데 17살 여자인 순이가 고등학교를 새로운 도시로 배정받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꿈꿨던 커스텀을 이제 새로운 도시에서 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미래적이고 얘기가 그죠? 좀 새롭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면 작가님 보시기 어때요? 전 처음에 커스터머로 해서 소비자 뭐 이런 사실 저도 약간 네. 참고로 이면님은 초고를 보셨었어요. 책이 나오기 전에. 정말요? 네네. 이 책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뭔가 뒷짐지고 있는 자세로 소설가로서 이런 소재나 테마 주제 의식 어떻게 보셨어요? 초고 보셨을 때? 초고 때부터 별로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많이 고치라고 뭐 이런 지적질을 하던가요? 물론 이제 초고를 누군가 읽힌다라는 거는 그런 조언을 얻기 위해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어떤 제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같은 느낌은 뭐지? 네. 이종산 작가님은 이면 작가 최근에 나온 소설집 어떻게 초고 보셨어요? 저는 초고를 못 봤어요. 아마 네. 왜 그랬지? 미리 이제 그 모아놓은 작품들을 저는 이제 소설집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를 읽을 쯤에서는 이미 이제 10편 정도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이면 작가님도 2번 문장의 소리에 올해 출연하셨는데 소설가하고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지 않나요? 네. 맞죠? 네. 이면 작가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가? 소설 속에 어떤 느낌이 진짜다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 가짜 나누는 건 좀 우습지만 이제 지금 일종의 커스터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이쯤에서 우리 이 5분이죠. 5분을 초대한 주인공들이죠. 이 4년 동안 문장의 소리 연출을 해주셨는데 김경주 시인 연말 마지막 이 게스트로 이 안홍선과 최지인 시인을 부른 이유가 듣고 싶으네요. 일단 안홍선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문장의 소리를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였어요. 근데
이게 책을 안 내더라고요. 너무 늦었군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제가 시도 좋아하고 우리 최진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운이 좋게 그 연말에 이렇게 모시게 됐고 우리 최진 씨는 이제 제가 연락이 따로 개인적으로 닿지 않아서 안홍선 시인 통해서 했었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에게는 이제 첫 시집을 나온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를 썼을 때 첫 시집을 냈을 때 마음을 좀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문장의 소리 연출을 한 4년 차지만 사실 출연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10년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어딘가에서 첫 책을 냈는데 내 시를 알아보고 내 목소리로 시를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때 되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둘을 꼭 한번 불러서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네. 사심 가득으로 불렀죠. 네. 어떠세요? 저런 의도와 마음으로 두 분을 초대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네, 아주 눈물이 앞을 가려서 뭐라고. 눈물은 흘려도 마이크는 좀 가까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를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책이 7년 만에 나왔어요. 네. 등단을 몇 네. 년에 하신 거죠? 제가 2010년도에 등단을 했으니까 첫 책이 7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군대를 갔다 왔고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책이 나오게 돼서 조금은 감개무량하기도 해요. 감개무량하기도 한데 예전에 그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다려에. 네. 매일매일 기다려를 방송을 하고도 2년을 더 기다렸다 나온 책이어서 네, 이번에는 꼭 한번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흔쾌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 준비한 거 이따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굳이 뭔가 리포터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지인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김경주 선배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지금 저 말씀들은 물론 직접 섭외를 하시지 않았다는 점 이게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저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경주 선생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처음 뵙게 됐었고 저 같은 경우는 김경주 시인의 첫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를 읽으며 시인의 꿈을 꿨던 김경주 키즈 그런 세대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것뿐만 나이 아니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최지인 시인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시인들이 핍박받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핍박받고 공격받을 때였잖아요. 핍박받고 네. 공격받던 시기. 근데 이제 그 핍박받고 공격받았던 대상들이 사실 습작생 때는 되게 근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들을 김경주 서인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시인들의 시들도 많이 읽으면서 습작을 해왔고 제가 시인이 돼서 시집을 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습작생 때 시인이 되고 싶었을 때 제가 읽었던 시인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경주 PD님께서 특별히 두 분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두 분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으니까 이따 그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차현지 작가님 계세요? 네, 우리 두 소설가 물론 또 첫 책들을 내셔가지고 모신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면 작가님 두 번째잖아요. 네. 네, 그러기도 하니까 이 두 분을 특별히 이 연말 특집 자리에 모신 이유를 듣고 싶어요. 일단 이면 작가님 저희 동네 친구분이셔가지고 강제 출연, 강요 출연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종의 이분은 그런 거군요. 약간 지연인가요? 네. 땜빵용 이런 그 섭외가 되지 않을 때 언제든 나와줄 수 있는. 아니고 첫 책을 그때 부산에서 맞아요. 뵀었을 때 거기 아직 가서 책이 했을 없으셨어가지고 그 올해 안에 책이 나오면 꼭 다시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고 그리고 이종산 작가님은 또 이면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된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 전작들이 그래서 신작이 나오면 꼭 한번 제가 작가 하고 있을 때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으로 10월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꼭 모셔야겠다라고 하셨다가 지금 나오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를 소상히 네, 밝혀주셨는데 너무 소상히 밝힌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따로 두 분의 소감은 안 들어 뭐 크게 감동적이진 않았어가지고 네. 김경인 시인 제가 모셨는데요. 모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약간 저한테 흑장미 같은 존재여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와주시는. 사실 제가 그 특별한 계기가 돼서 친해진 게 아닌데 이 시인하고는 그냥 알게 모르게 어느 날 보니 우리 친해졌어요, 그죠? 맞아요. 술 마시다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이분과 내가 친해졌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굉장히 친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출산을 하고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을 때 늘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셔서 저를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꼭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몇몇이 있는데 꼭 그 손 안에 들어서 손가락 안에 들어서 모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또 올해는 그래도 좀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문장의 소리 그 DJ 하면서 꼭 감사해의 말을 해주고 싶은 분이 김경주 PD님이었는데 저희 일종의 뭐 직업은 아니지만 복귀 같은 느낌. 네. 부산으로 이사 가서 뭔가 이렇게 부산댁으로 조용히 있을 법했는데 KTX를 엄청나게 자주 탈 수 있게 된 계기를 주셔서 고마웠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은 작가들하고 연말 특집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와,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모셨는데 다 친분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으로 모시긴 했는데 최고령자께서만 지금 신작이 없잖아요, 작품집이. 그러게요.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두 분들께 크로스로 한 분씩 그 새 책에 소개된 첫 책이죠. 첫 책에 소개된 어떤 이야기들을 청취자분들을 비롯한 여기 와주신 분들께 낭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인 한 분, 소설가 한 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고 신작이 없으신 김경인 시인께서는 선택하세요. 뭘 할까요? 예우 차원에서 맨 마지막 피날레를 화려하게 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작품집의 한 대목을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께 소개해드릴까요? 뭐 자발적으로 제 지목하기 좀 그러니까 그죠? 최지인 작가님께서 예, 마이크를 드셨네요.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조금 길어서 네. 긴 시 읽어도 되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저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 쓰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조금 긴 시여서 조금 빠르게 낭독하겠습니다. 인간의 시. 매일 15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경계가 희미해진다 라고. 출근과 퇴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죽음 다음 죽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케이지 속 하얗고 귀여운 쥐를 위해 작은 엽서. 한 면에는 그림이 있다. 두 사람 풍선을 들고 있다. 백면에는 눌러 쓴 글씨. 나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너는 아니라고만 하지. 채끝 모퉁이를 접었다 폈다.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 편두통, 편두통. 나는 희박하다. 떠다닌다. 내 콧등 좀 봐. 빨갛게 변했어. 핏줄 같은 게 터졌나 봐. 귀대개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납시 관리규약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난 네가 좋아. 너는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여름에는 휴가를 내고 바다에 갈 것이다.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벌써 깜깜해졌다. 인간은 가끔 인간 자신을 쏟아내곤 한다. 그것은 아주 난해하다. 울부짖음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언어 이전의 삶은 어쩐지 위험하다. 선조들은 흙으로 벽을 세우고 볏짚으로 이형을 엮어 올렸다. 거기서 선조들의 가족과 가축이 살다가 죽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다. 먼 과거라고 한다. 그런 과거에는 인간의 목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고 벌건 물 뚝뚝 떨어졌다. 장대 아래로 짐승들 모여들었다. 아가리 벌렸다. 머리칼 희게 변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지만 절정에 오르기 전 페니스를 꺼냈다. 불행에 들 것은 뻔했으니까 서로의 복부를 닦아내고 골아 떨어졌다. 나는 형제들과 숲으로 갔다. 어머니의 손을 나눠잡고 서로에게 닮은 곳을 발견하면 안도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무도 육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과거는 멀고 먼 과거는 진흙투성이 숲. 다리가 점점 어둠으로 변해갔다. 비탈에 섰을 때 불타는 마을이 보였다. 멀리서도 열매들이 빛나는 듯 했다. 금세 사라졌다. 때때로 아파서 출근하지 않고 오후 아이들이 바깥에서 공놀이 한다. 통, 통통, 통통통, 통. 밀짚 모자를 눌렀은 이가 재촉이 돌린다. 윙, 윙, 윙윙, 윙. 구두방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는 맨발은 감추지 말고. 선풍기 돌아간다. 탈탈탈탈, 탈탈탈, 탈, 탈탈. 카드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보며 1.5리터짜리 빈 생수통들을 플라스틱 포대기에 담으며 노래 부르며 거울 앞에서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붉어진 얼굴.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갈색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고 무늬 없는 새하얀 종이에 적힌 네 글씨. 너를 보았어. 앙상한 너를. 초원에 서 있는 너를. 네가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걸 보았어. 그가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는 걸 보았어. 한 칸 띄우고 희미하게 희미하게. 추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일기장에는 좀비 이야기, 조용히 앉아있는 좀비 이야기,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극장에서, 카페에서, 모텔에서 출몰하는 좀비 이야기, 사람을 해치지 않는 좀비 이야기, 오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그것보다 우리 어디서 어슬렁거리다 올래? 딱히 할 게 없는 건 아니야. 밀린 업무야 많지. 강둑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다. 저녁이 되었다. 먼 미래라고 했다. 그런 미래에는 내가 트럭 짐칸에 실려있고 떠들썩한 엔진 소리처럼 울고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라서 망나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는 내 관자놀이를 노릴 것. 45구경 권총. 곧 하나니 내 살과 뼈를 통과하고 피가 솟구쳐 흰색 와이셔츠를 물들일 것이다. 그러나 사공은 선수에 서서 노를 젓는다. 강물 차오르고 있다. 나는 흘러내리는 얼굴로 녹이 쓴 가슴으로 검붉은 뿌리를 가진 나무로 살아남을 것이다. 마른 가지 흔들리고 이상하지 않다 라고 중얼거리는 나.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소리 지른다. 불이야 불. 바쁜 나는 바쁜 너희에게.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정한 사람이 되었을까?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는 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 가득한 지하철 타는 나에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에게 긴긴 슬럼프야 라고 말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연말 그리고 이 지금 또 소설가들 선배 시인 뭐 이런 분들 와 계신데 지금 이 긴 호흡의 시를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내 첫 시집 그 나는 벽에 붙어 잤다를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자리인데요. 청취자분들한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인간의 시였어요. 그래서 다소 다른 분들의 시간을 좀 빼앗은 것 같은데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나는 벽에 붙어 있다라는 이 제목이 있는 시는 또 다른 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시는 또 다른 이 제목이 된 시구절은 또 다른 시에 있으니까 네네. 아마도 청취자분들은 그 시를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인께서는 지금 읽은 이 시를 눈여겨봐달라 말씀 주셨네요. 청취자분들이 아마 잘 새기셨을 것 같아요. 네. 최지인 시인의 첫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있다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좀 네, 멈추게 될 것 같네요. 소설가들 어떠세요? 이렇게 시인 사실 요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죠? 같이. 예, 그러죠. 뭐 특별한 계획가 아니면은 사실은 시인들과 교류할 경우는 좀 적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빼고 김경희 씨하고 우리는 고령자 특집으로 나가야 되나 봐요, 그죠? 우리 빼고 사실 이렇게 같이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소통하려면 훨씬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만남의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인의 목소리로 시를 듣는 기분은 어떠신지 소설가의 어떤 감상평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혼자 보통 이제 시를 읽는데 이런 자리에서 가끔 이렇게 직접 시인분들께서 자기 목소리로 읽는 걸 들으면 혼자 시 그냥 집에서 읽을 때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행사 자리에서도 몇 번 들어봤는데 시인분들이 되게 낭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설가들은 혼자 그냥 소리 안 내고 쓰는데 아마 시인분들은 리듬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시를 쓰고 좀 읽는 편이신지 다들 되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감동을 느끼죠. 아,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네. 낭독을 하실 때 봤는데 표정. 최진 시인 발을 봤는데 발로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어떤 리듬감이 역시 버릇 아니야? 남다르신 버릇 아니야? 이 포착 어땠나요? 시는 리듬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는 텍스트로 읽기 위해서 쓰여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낭독하고 듣고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시를 쓰고 나면은 쓸 때도 그렇고 쓰고 나면은 정말 제가 또박또박 많이 읽어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 저 못 봤는데 이면 작가님 예리하시네요. 그러면 이 소설가의 낭독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죠. 네. 이종산 작가님께서 커스터머의 한 대목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또 발 볼지 몰라요. 그러면 이종산 작가의 발을 볼지도 몰라. 리듬감이 없어가지고 네. 손 동작으로. 저는 커스터머 232페이지에 움직이는 돌 그 챕터에서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이거 그 움직이는 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네, 들어볼게요. 네. 월요일은 항상 이상하다. 내 세계가 둘로 나눠진 기분이다. 내가 둘로 나눠진 것 같기도 하다. 주말에 나는 몸에 꽃이 심어져 있는 여자애, 무당벌레 같은 남자애, 외눈 도깨비처럼 생긴 매니저, 반투명한 젤리 입술을 가진 요리사와 온몸에 문양이 있는 주방장, 강단 있는 제빵사와 일하는 세계 속에 있다. 그 세계 속에서는 모두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신다. 그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성이 여러 개거나 심지어 성이 없어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롭다.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주말이 끝나면 그 세계도 닫힌다. 나는 노란 길의 세계에서 튕겨져 나와 학교로 굴러떨어진다. 학교도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피부가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아이들과 건강한 말 같은 아이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향을 가진 아이들이 한 교실에 섞여 있는 세계. 그 세계의 중심에 안이 있었다. 학교는 완고한 세계다. 안은 완고한 세계의 탈출구였다. 안은 나에게 갈라진 틈, 아무도 모르는 구멍,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이었다. 나는 답답해질 때마다 안에게 들어갔다. 내가 안을 보고 있거나 안에게 말을 걸 때 안은 내가 모르던 풍경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나쁘다고 믿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한때 내가 미덕으로 여겼던 순결과 순종, 겸손함과 검소함 같은 것들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은 빵처럼 보였다. 나는 그 빵들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나는 안을 만난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갔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의 낭독 어떠세요, 김경인 시인? 네, 소설가의 낭독도 정말 아름답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소설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 소설가들이 이제 문장을 쓸 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좀 리듬이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이미지의 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소설가들은 이제 문장의 처음이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 낭독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진행자가 되셔가지고 예, 당황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히 설명 주시면서 지금 김경인 시인 궁금하신 점도 좀 풀어주세요. 네. 제가 이 소설 이제 초고를 쓴 다음에 많이 이제 고쳐 썼는데요. 지금 움직이는 돌이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11인가 12 정도, 그러니까 중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반 정도 써놨는데 그 다음부터 되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를 못 쓰고 보냈어요. 그래서 한참 못 쓰다가 어느 날 여기 월요일은 이상하다 이 문장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다시 중반부를 시작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대목을 쓰면서 제가 커스터머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구나. 근데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이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 같은 걸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계를 꿈꾸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네 그래서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떠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꽉 막혔다가 갑자기 문장이 떠오르면서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계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씻을 때 저희 한 문장이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거와 같은 순간을 경험해서 소설이 연속되었나 봅니다. 이 5분을 모시고 연말 특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데요. 5분의 호흡을 모두 많이 더 느끼고 싶지만 1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DJ 김진여였습니다.